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 여파와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여기에 민주당이 본격적인 반일 선동에 나서기 시작했죠.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은 오늘 보도된 사진인데 이재명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 굴종 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서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태극기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을 거론하면서 이를 일본 퍼주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날 300조 원이 투입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비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소부장 자립이 마치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일부 핵심 품목에서 일본 의존도는 소폭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예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지난 2019년 32.2%에서 지난해 9.5%로 크게 낮아졌지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85.5%에서 76.2%로 소폭 하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독 일본 얘기만 나오면 학을 띠는 민주당 세력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관세청 품목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핵심 소재 상당수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 같은 통계는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2021년의 요소수 대란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유독 일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근시안적으로 외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좀 더 폭 넓은 시각에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독재국가 진영 중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달라진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좀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지 기승전결 반일만 외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결정적 내로남불 행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몰아세우며 반일 선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좀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은 오늘 일본 기업이 혜택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의 소부장 기업 유치 추진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외부 투자 유치 구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전범 기업으로 낙인 찍은 일명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앤드마이크의 단독 보도를 지금부터 인용 보도해 드릴 텐데요.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전날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 다음 날인 오늘 이재명은 국내 기업은 피해를 입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섰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던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부지사까지 나서서 오히려 투자를 유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펜앤드마이크가 경기도를 통해 입수한 2019년 7월 종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외투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일본 기업 현황은 경기도 8개 외투단지 구역에 46개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이들 경기도 외투단지에 위치한 44개 법인 가운데 민주당이 밝힌
일명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 기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일부 기업들이 전범 기업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은 지난 2019년 3월 15일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 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이라며 284개 기업명을 가감없이 공개했는데, 자, 이때 공개된 284개 기업 가운데 일부가 경기도 외투단지에 입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외투단지에 입주해 있었으면서 갑자기 전범기업으로 규정된 기업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동우 땡땡땡과 미쓰이 땡땡땡땡인데요. 즉 일본 전범기업으로 규정했다고 밝힌 일본 기업에 대해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근무했을 당시 경기도 내 외투단지에 품고 있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기조 발언을 내놓자 일본 기업만 혜택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섰다라는 공개 발언을 꺼내든 것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년 4월 9일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포함한 일명 경기도 대표단이 2019년 G페어 도쿄 개막식 이후 도쿄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일본 외투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전범기업이라며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던 스미토모 땡땡 등의 기업이 초청됐고, 경기도는 해당 기업에 대해 경기도 주력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도내 대표 일본계 외투기업이라고 밝히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경기도가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던 이유는 그날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가 실시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실태조사 분석에서 도내 총 8개 외투단지에 입주한 일본 외투기업 44개사는 총원 4,909명을 고용하였고, 이와 같은 수치는 단지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 가운데 최고 수치라고 홍보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내 기업은 피해만 보고 일본 기업만 혜택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섰다라는 주장을 이재명에게 되돌려 주자면, 국내 기업은 피해만 보고 일본 기업만 혜택 보는 일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나섰다라는 말이 됩니다.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는 말밖에 뭐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